제일 일단 시작 조금 남았으니까 제일 걱정은 뭐예요? 면접 준비하는데 내가 걱정되거나 이런 건 뭐 있어요? 편히 얘기해 보세요. 제일 걱정되는 거. 그래도 거의 처음이니까 음, 뭘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충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좀 스트레스로 생각해보게 돼요. 생각해 봐야 하는? 네, 약간 희한한 질문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주제라든지 모르는 주제가 나올까 봐. 그런 모르는 주제라고 뭐 특별하게 나올 게 있을까요? 뭐 기출문제 정도를 좀 찾아봤나요? 네, 그냥 근데 이거 뭐야 되게 어려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것보다는 음, 이걸 어떻게 좀 잘 풀어내야 되는지 풀어낸다. 네, 잘 제일 설명 음, 부족한 게 있어요. 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러면 일단 제가 간호직 공무원 맞죠? 간호직 공무원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공직의 근무를 이제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길 말고도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지. 면접에서는 내가 평생 할게요 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공직이 끝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사실. 왜냐면 저는 공무원으로도 많이 보내긴 하는데 이직하려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미 또 임상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바로 공공기관이나 다른 쪽으로 근무를 하려는 이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보면 공무원 실제로 하게 되면 현타도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나마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상은 되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 처음에는 돈 때문에 가는 건 아니야 라고는 할 수 있으나 막상 예전에 받았던 돈과 내가 근무를 했을 때 받는 그 내 노동에 대한 돈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직하려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좀 있기는 해요. 실제로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감안하는 건가요? 안 돼도 감안하고 돼도 감안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진짜 뭐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을 최대한 내가 질을 높여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긴 하겠지만 막상 근무하면은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여라도 내가 면접을 봤는데 아, 내가 이 대답 많이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면접관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우위에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저 사람이 해봤자 뭐 나보다 많이 알겠어? 뭐 일은 더 많이 해봤겠지. 근데 내가 앞으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오시면 돼요. 단호직 공무원들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뭐 4년제 당연히 대학 졸업을 하고 임상 너무 싫어 이래서 바로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력 쌓은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면접이 상당히 나에게는 중요하고 그럴 수는 있으나 합격은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리한 걸 기준으로 이직하면 돼. 알겠죠? 왜냐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유형의 어떤 업무들이 있겠지. 그것만 좀 피해 가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면접을 보던 간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걸 알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은 일단은 당연히 근무를 하셨죠? 훌륭하신 분일 텐데 분명히 하신 것도 많고 내가 이룬 것도 1등이고 막 엄청난 거 많잖아요. 음. 이게 연봉이 네, 뭐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1등이고, 누구나 이달의 간호사고, 누구나 다 나는 정말 친절 간호사고, 그렇거든요. 다 그래요, 다. 근데 그런 분께서 왜 공직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편히 얘기한다면 왜예요? 싫어요? 막 그 나이트 근무가 싫다든지, 애들이 너무 진짜 수준이 낮다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정말 최악이라든지, 일단 뭐예요? 솔직한 마음은. 전 승려대가
3교대 근무하는 거를 안 하는 게 가장 큰 거였어요. 그게 제일 컸고, 안정적인 거, 안정적인 근무. 그거 외에는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어요. 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일단 알아보자 했는데 공직인 거였어요. 아, 그래도 상당히 스마트하시네요. 어떻게 이걸 다 또 공부를 하시고 합격하셨어요. 공부하는 건 어렵진 않았어요? 공부하는 거 영어가 아, 영어가 어려웠다. 그래도 기본이 되니까 이 정도 하신 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 스스로 그래도 지금 필기 커트 점수대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더더욱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점수를 일단 보긴 해야겠지만 막상 나와야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준비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그래도 하고 하나씩 해보되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분명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은 분명히 이력이 있으시네. 거기서도 이렇게 훌륭하신데 뭘로 공직을 더 힘들 텐데 돈도 적게 벌고 굳이 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도 지역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지역 사회와 더 공개해서 그들에게 물을 좀 베풀고 싶다. 예전에 그래도 다 병원 면접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돌려막을 수 있는 병원 면접들 좀 쉽잖아요. 아, 그때는 다 잊었어요? 거의 음. 그럼 이번 면접에서는 어차피 포천 아닙니까? 포천.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면접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게 공무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간호사분들은 아,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그거를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아직 야간 근무도 없고 안정적이고 뭐 평생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무조건 공직자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위치를 제일 밑바닥으로 다시 깔아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당연히 내가 지원한 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공직,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그 업무들 다 아시죠? 네, 그렇죠? 첫 번째가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가 일단 설정이 돼야 돼. 이게 있어야 뭔가 내가 풀어갈 수가 있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사회, 네. 지역사회 뭐 나름대로의 뭐 발전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반드시 정하셔야 될 거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의 강점은 뭡니까? 저의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강점이에요. 저 성실합니다. 이런 거 말고 업무적으로만 접근해 보십시오. 소소한 성격이 저에게 장점이 겉벌. 그래서 설정을 하는 부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성격의 장점은 꼼꼼하고 훌륭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은 말하다가 당연히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업무적.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볼까요? 우리 간호직 공무원 되면 어디서 근무합니까? 동. 관, 그렇겠죠? 그럼 보건소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던가요? 관직, 지역 사회에 보건적 큰 틀은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강점, 업무상 강점. 뭐 예를 들면 추진력이 강합니다. 전 홍보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니면 다음과 같은 의료, 기술, 지식 등등이 풍부합니다. 등등등.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강점.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렇죠. 지금 생각난 거죠. 응. 지금 생각나는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장점, 뭐 저는 책임감이 강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제 하는 일은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이제 이런 계획이 필요해요. 장로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필요해요. 역량. 본인의 차별화된 역량이 뭡니까?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그런 기준의 첫 출발은 다음과 같이 꼼꼼합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의료원에서 근무를 했죠. 제가 물어보는 대로 답만해 보십시오. 어떤 환자들을 가장 많이 만났습니까? 생명, 어디? 뉴스, 또 특수한 분이시네요. 뭐 어쨌든
그분들은 오셔서 어디가 아픕니다라고 호소를 많이 하시던가요? 정 음, 본인의 아픈 부분 정확하게 지죠. 백 그러면 진단을 내려가면은 음. 그렇게 수치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 그건 이제 그분이 처음 왔을 때 어디가 아프십니까? 내가 그걸 알면은 저길 갔지 뭐 이런 마인드였지만 막상 이제 다 그분들을 케어하고 치료하고 나름대로 간호를 하고 했을 때 어디가 가장 아프냐 이거예요. 좀 아무래도 술을 드시고 싶은 이걸 묻는 이유는 내 전문 영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뭐 내과예요, 외과예요, 정신이에요. 그 중에서도 만성질환 환자를 많이 본 거예요. 누구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일 많이 했던 거를 적으라는 게 주요 업무예요. 주요 업무. 당연히 코비드 이것도 있긴 하지만 외과 쪽이 기억이 외과. 그래 외과잖아요. 그럼 외과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많이 두던가요? 외과니까. 정말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음, 요양 와상 환자예요. 그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 연령대는 여차가 욕창은 다 아시니까. 이 와상 환자는 나이대는 상당히 많네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아파서 온 건가요? 부러졌나요? 아니면 뭐 등등. 그분들은 누워 계시는 시간부터 불구하고 한 그림 용천이 음, 거기 그림 수술하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 이 요양원 와상 환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노숙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걸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노숙자의 스토리는 당연히 좋을 겁니다. 할 때 또 활용하면 되고, 일단 요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 곳이 골마서 이렇게 욕장 간호가 필요한 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루트는 보통 요양원에서 오세요. 주로 제가 물어보는 건 가장 많이 보았던 대상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어떤 특정 환자에 대한 지식은 뭐가 뛰어나요? 내 나름대로 많이 아는 거. 70대 넘은 어르신들 중에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이런 현황, 현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데이터. 그분들은 음, 음. 병원 안에 교육 꼭 개조 많았죠. 그쵸?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는 성과라는 걸 제시를 하려면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들을 위해서 병원 안에서 의료의질을 높였다. 이런 사례 뭐가 있어요? 그냥 결과만 얘기해 보세요. 그냥 나름대로 기여했어.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내가 이런 대상자들한테 내가 이만큼은 했어.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러면 메인 소재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인 소재를 얘기한다는 건 이런 게 필요해요. 아까 얘기한 그 공무원 되면 뭐 한다고요? 의료계층 응. 뭐라고요? 응. 말씀 보건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전에도 본인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먼저 내 스스로 저는 이런 대상자를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게 필요해요. 가장 어떤 대상자들을 많이 만났기에 그분의 다음과 같은 아픈 현상을 이렇게 개선하고자 내 나름대로 이렇게 했던 게 메인 소재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성과라고 하게 되면 1등, 이달의 간호사, 이달의 우수 사원, 친절 간호사 이런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공직도 그렇고 앞으로 공적인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뭔가 성과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뭐 이만큼의 이런 것보다 기억에 남는 한 명의 스토리가 훨씬 더 잘 먹혀요. 욕창 환자 중에서는 뭐 오랫동안 독거 노인이셨는데 뭐 상당히 힘드셔서 그런 상황의 분이 뭐 치료를 포기했다든지 뭐 그런 분들의 마음을 돌렸다든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더 좋아요.
그게 어쨌든. 근데 지금 의료의지를 내 나름대로 높였다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아직 생각이 안 날 뿐이지. 그쵸? 뭐 얘기할래요? 아무튼 그것도 하나의 예인 거고요. 제일 어떻게 흐름을 잡아야 되냐면 내가 그동안에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가장 많이 만나봤던 분은 어디가 아팠었지? 어디가 아팠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준 건 뭐가 있지? 간호사로서? 그게 필요해요. 그럼 하다못해 욕창 간호를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했던 주요 업무 중에 제일 많이 한 건 뭐가 있어요? 간호가 있고 교육이 있고 또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을 텐데 간호 기준으로 보면은 욕창? 그래요? 그럼 욕창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해준 거가 있다면 체육, 그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응? 그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생각하실 딱 중심에 통증이라고 해두고 생각하면 돼요. 통증. 아, 욕창 환자가 많았는데 항상 이들이 요구를 하는 그 벨 누르는 분들 많잖아요. 항상 어떤 것 때문에 많이 나를 찾았어. 그러면 나는 이들이 배를 누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생각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욕창 환자라고 봅시다. 어르신들 중에 70대 이상. 요양원에 오래 그래도 누워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한 건 뭐가 있느냐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때요? 욕창 환자분들은 어때요? 상태가. 욕창 환자도 당연히 어떤 간호를 내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그래도 간병인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간호하면 아, 종합 서비스예요. 그래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제일 그래도 낮은 배를 누르시는 분들은 왜? 기억나죠? 그 정도는. 시력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가 때문에 음. 그분은 본인의 스스로의 간호 자체가 안 되시는 소외를 제가 했어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한 건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 것은 음, 그분 주변에 그분이 자주 사용하는 음, 물건 가져다 주고 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혹여 찾다가 낙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한 나의 노력이었다는 걸 진정성 있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메인 소재예요. 그럼 다시 물어보는 거. 지역사회는 너무 거창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어떤 걸 해보고 싶지? 이게 필요해요. 공무원이 돼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사업에 어떤 걸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랬거든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여쭤볼 부분은 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건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뭔가 활동도 못 하시고 오랫동안 누워 계신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보며 내가 생각하는 건 뭐가 있었습니까? 어르신들이 돼가지고 경험이 오래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런 경험을 다 어떻게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저희 병원에 진료연구팀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연계해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관련해서 관심이 가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의료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관심이 그게 계기. 네, 그게 계기인 거예요, 계기. 알겠죠? 그렇게 잡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보았던 그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간호사의 역할 많이 물어보거든요. 간호사랑 우리 간호직 공무원은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필요하거든요.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간호사는 병원에서 2차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1차랑 2차에 관련해서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 네, 활동을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여하겠다 이런 건가요? 건강 검진 쪽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범보 가야 되거든요. 나는 좀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계기.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할 부분은 그분들은 항상 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아프셨는지까지는 아십니까? 데이터? 이제 환자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냥 눈에 보이는 수치, 이달에 간호사입니다. 제가 1일을 했어요. 이런 거 말고
지역 주민이라고 한번 보시고 그분이 포천 시민이었어. 그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거. 그분이랑 처음에는 이제 제가 동료가 당뇨 합병증 이렇게 오면서 이제 처지고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상한테 전이되면서 그래서부터 아, 그 와상 환자가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이쪽이었어요? 다양해서 하나 딱 필요해. 내가 가장 그래도 관심 있는 질병군. 아, 어르신들이 지금 뭐 낙상도 하고 이렇게 자꾸 넘어지시고 뭐 이분이 지금 자꾸 뭐 육창 환자인데 그거 말고 그분들 중에서 어떤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네 라고 생각한 가장 내가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그래도 당뇨 DMPC라고 당뇨 발 당뇨 때문에 합병증 발절해야 된다. 보통 발로 다 가죠. 네. 음. 네. 그럼 내가 제일 관심 있는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일단 더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중에 관심 있게 보신 건 있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 저희 이게 연결해서 얘기하면 돼요. 그럼 일단 간호사분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만성질환이거든요. 왜 어르신들 많이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요양 쪽이면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그분을 내가 아픈 분들을 많이 보셨다면서요? 2차. 2차로 내가 많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느껴야 될 거는 그분들은 어떤 이유로 지금 2차 이 병원에 와 있지? 이게 필요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으면 지금부터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 있습니까? 없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지? 뭐였지? 여권오인이었습니다. 사시는 지역이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쪽에 계셨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분의 특징. 내가 만난 만성질환 환자들의 특징. 실제로 그럼 역으로 추적해 봅시다. 그분들은 알코올 중독이 왜 된 겁니까? 노숙 생활을 하시는 아, 요건 다시 또 노숙자로 가는 건가요? 노숙자로 가는 건가요?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내가 많이 만나봤던 환자들은 어떤 이전의 이력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픈 상황에서 날 만난 거야. 근데 내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런 원천적인 문제를 좀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그게 예방 아닙니까? 그래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가 제일 관심 있는 대상자는 70대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노숙자. 요 정도면은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일단은 가장 큰 주의 막을 수 있다. 제일 먼저 얘기할 거는 일단 첫 번째 아까 요양원을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내가 관리를 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했던 뭐 통증 감소 아니면 더 빠른 퇴원, 위퇴원 아니면 뭐 추가적인 정보 제공 내가 뭐라도 한 게 있어야 의료질을 향상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름대로 그 작은 사회에서 열심히 한 게 있습니다.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 사회 중에 그 작은 구성원들이 거기 다 아픈 분들이 계신데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실 분들은 요양원. 요양원 2차, 3차, 요양원 2차, 3차. 1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 병원에 아픈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셨어야 돼. 원래는. 그때 바빠 죽겠네. 솔직히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합니까? 그렇죠? 여기 정말 나가고 싶어. 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은데 일단 그래도 내가 얘기를 하려면 환자들을 지금 이제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시. 그래야 국가 사업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좀 관리를 하지? 이게 필요하니까 병원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내가 잘하고 싶으니까 보건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필요한 거. 일단 예방 사업 활성화 뭐 등등 많이 하고 싶기는 하겠지만 요양원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 그분들이 조금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예방을 해야 합니까? 이게 일단 필요합니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요양원에 계신 음. 간호사가
조금 더 앞에 좀 나가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그분들이 요양원에 계셨죠. 그분들의 연령대는 보통 나이가 많은 분들만 계셨어요. 아니면 좀 젊은 분도 생각보다 젊은데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저희 동네에 입문하신 아, 호고령 쪽인가요? 초월이었어요. 호고령. 그러면 그분들과 그래도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시간들 많이 보내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자도 있지만 보호자도 있는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안 아프고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국가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지 부분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 좀 추적을 해본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아프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초월은 많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독거노인 파는 거예요, 그렇게. 의외로 혼자 거주를 하시다가 가족과 연이 끊긴 독거 어르신들이 상당수였습니다. 푸시는 거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의료 아니면 보건, 특별히 뭐 복지 이런 쪽의 정보가 열악하다 보니 젊었을 때에 이러한 관리나 이러한 사업이나 이런 좋은 게 있어도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노쇠화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내가 알게 된 거.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편해요. 그럼 내가 적을 건 뭐냐? 독거 어르신들의 특징. 내가 만난 독거 어르신들의 특징을 딱 잡아주셔야 제가 보건소에 가게 되면 역시나 국가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놓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특징이 있어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엄청난 거를 제가 열심히 더 한번 추진해서 이렇게 가봤자 못해, 그렇게. 어차피 못해. 그래서 작은 틈새를 찾으려고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특징.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알아봐 주시면 돼요. 물론 전체 많은 대상자에게는 이롭지. 하지만 이런 대상자들에게는 아주 약해. 내가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가서 이런 점들을 메꿔줄게. 나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던 분들의 그 특징들, 어떤 루트로 인해서 이렇게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으며, 또 그분들은 어떤 이유로 요양원 생활을 했기에 다음과 같이 아팠으며, 이런 거 있죠. 그런 그분들의 어떤 질병을 좀 추적해 보셔라. 그런 게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시 보고 느끼고 적고 이것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잡으시면 일단 첫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다 만성질환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더 다가가는 거다.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라. 알겠죠? 특히 독거 어르신들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80 이상이 된 초고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성질환 환자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대한 예방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보다 그분들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시는 거 하나.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우리 노숙자라고 하셨죠. 노숙자. 서울 쪽에 그럼 서울의 여러 역사 주변에는 노숙자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그분들이 요즘엔 그래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준다고. 근데 어찌됐든 이 노숙자분들을 많이 실제로 또 보셨던 게 맞죠? 얘기도 해보셨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 그분들이 노숙자가 돼서 당연히 여러 질병에 노출이 됐긴 하겠지만 어떤 이유로 그분들이 그 원인을 얘기해요. 근본적인 원인. 아픔을 치료해야 되는 거는 맞지.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방을 한다는 거는 그분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분을 많이 만났으니까 내가 이해한 건 뭡니까? 왜냐면 아우 더러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텐데 냄새나 이렇게만 할 텐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원내에서 지금 1년팀 통해서 노숙인분들 가족 찾기 제일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분들 가족을 찾다 보면 그냥 너무 오래 연락이 안 되었어서 그냥 연락 다시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애초에 가족과 연을 끊고 나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스스로 노인이 되기를 택하시는 분들. 음. 독거노인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우리 복지 차원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노숙인 분들은 실제 그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째서 그렇게 그 상태까지 되었느냐라는 나의 정보. 그게 있어야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점이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은 이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더 필요해요. 이런 점들을 제가 한번 해서 기회가 된다면 세부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함이. 어차피 가서 제일 먼저 우리 면접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나는 보건소라는 그 조직에 가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가 메인으로 설정돼야 돼.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것도 해보고 싶고요. 저것도 해보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면접에서는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 근거가 내가 이런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머릿속에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이번 첫 번째 시간의 핵심은 면접자로서 이번에 이 실제 면접을 보실 때 저는 꼭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나의 목표, 계획, 이런 부분을 얘기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원 동기. 그게 지원 동기. 지원 동기 많이 들어봤죠? 단호직 공무원의 뭐 지원 동기,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지원 동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 했을 때 처음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음. 포괄적.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처음인데 어떻게 그게 구체적으로 될까요? 근데 대부분 간호직 공무원분들 면접을 보게 되면 추상적이에요. 제가 10년, 20년 차의 간호사분도 많이 만나는데 그분도 처음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과장이라는 걸 붙여요. 음, 내가 실제 공무원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당장 이런 부분을 해보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좀 그래도 더 경험을 쌓아, 더 공부를 하여, 역량을 강화하여, 길게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역사회. 아까 얘기하셨죠. 그걸 하기 위해. 그 계획을 세우시면 끝납니다. 이 면접의 거의 한 절반은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걸 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력이 간단히 얘기를 보아도 첫 번째가 그들이 초고령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다면 그분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을 남은 인생을 좀 그래도 괜찮게 사시려면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 초고령이니까 80세 이상 그분들은 6070은 어떤 걸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런 걸 주장을 하셔야 보건소에 가셔서 저는 이런 예방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아예 막아줘야 돼. 국가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예방을 한다는 거는 아픈 사람들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면 되거든요. 보통 재입원 환자들 많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관리를 해서 병원에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할까? 완치는 안 된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연을 오랫동안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요 후가 필요해요. 후. 근데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아예 원천 봉쇄, 사전. 예방은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함이니까 나는 이런 과거의 이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대상자들을 이렇게 좋은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자 뭐가 됐다? 뭐를 하려고 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지원했다? 맞아, 맞아. 그렇죠. 그 간호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게 지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이력이 다음과 같이 저는 이런 대상자를 많이 만나며 이들의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나름대로 하였습니다. 1번, 2번, 3번.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이런 게 있었고 이들은 어째서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나의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이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중장년의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를 설정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 전체 생애주기별 관리를 하시긴 해야겠지만 가장 그래도 내가 근거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 어르신, 초고령 어르신과 두 번째 우리 아까 노숙자분들을 나는 일단 보시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숙자분들, 어르신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실. 요양원 쪽에 가시는 분들은 뭔가 하시는 게 많고 요양원에서 안내도 해주거든요. 그거는 돈이 많이 드는 류.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노숙자분들께서는 보통 병원이라는 걸 가지 않거든요. 뭐 아프면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도 관리를 하고 다시 지역 환원을 시켜주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 사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겠다? 간호사가 아니라 이제 간호의 간호사를 하면서 쌓았던 나의 정보를 활용해서 더 범위를 넓힐 거야. 국가 사업에 참여를 할 거야.
그럼 당연히 의료, 보건, 복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나는 공무원을 결정했다는 게 전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다 가실 수 있는데 왜 쫓아지냐 이제 이게 나오고 내가 왜 이 지원 지역에 지원을 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당연히 간호사였으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간호직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 지원한 이유. 그럼 그 중에서도 여러 훌륭한 시들이 많은데 내가 지원한 시, 군을 선택한 이유 이 세 가지 필요해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끝난 거예요. 절반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어보는 두 번째. 여러 지역 중에 왜 포천입니까? 제가 의학실 보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좀 조기 검진에 치우친 경향이 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천시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1차, 3차 예방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하는 일은 비슷하다. 네, 하는 근데 일은 제가 봐서 왜 포천시, 내가 지원한 지역을 왜 지원한 겁니까? 했을 때는 그 지역의 발전 속도라든지 내가 그냥 알아본 거 얘기하면 돼요. 포천시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발전 속도가 뛰어납니다. 다 보건소도 다 하긴 하겠지만 포천시가 좋은 이유를 얘기하시면 돼요. 의료 관점에서 뭐 보건 아니면 뭐 아니 뭐 사회 뭐 사회복지 뭐 등등등등. 좋은 점, 내 직무와 연관돼서 좋은 점,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힘쓰더라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럼 평균 연령이라는 게 있어야 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포천시의 평균 연령은 아십니까? 필수예요. 네. 계획 세우는데 필수예요. 어차피 이거는 뭐 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의. 그렇죠? 포천시를 선택한 이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 신도시 중심으로 볼 때는 이 젊은 분들이 나가서 살거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아요. 하다못해 뭐 시흥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 많은 데 있죠. 그런 데들 가게 되면 거의 40대, 30대 초반인들도 있어요. 근데 포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잘 사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좀 못 사는 지역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 이 지역의 특징이 있긴 할 텐데 평균 연령이 있어야 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접점을 잡아야 되냐면 초고령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죠. 초고령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여기 포천시 중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군을 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거주를 하는 공간도 있고 거주를 하는 지역도 있고 출퇴근도 고려를 하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 능력이 가장 발휘할 수 있는 곳이 포천 아니냐 이런 말 이런 스타일로 가야 돼. 음, 이게 사업에서 제일 좋이 있는 음, 지역이 관심사를 좀 거기에요. 그런 거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히 지금부터 생각을 했겠지. 당연히. 하지만 내가 지역을 선택할 때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다는 걸 얘기하면 돼. 내가 지금 얘기하면 웃긴데 나중에 면접할 때는 몰매몰사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죠? 만약에 하다못해 노숙자들을 주로 얘기를 그래도 해보다 보니 그분들이 항상 많이 거주하는 데가 포천이더라고요. 뭐 예를 드는 거 예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접점을 잡아가는 거라. 그런 식으로. 내가 만났던 어떤 대상자들은 어떤 게 추적을 해보니 어디에서 거주를 하고 어디에서 이런 포인트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천시에서 거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흡사스럽게 서울로 이동해서 노숙이 된 분이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근데 일단 아까 얘기한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초고령 지역이라고 지금 선정이 된 땡땡읍을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서 뻗어가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평정 요소가 바뀌긴 했어도 그대로 가면 돼요. 그 전에 충분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그 우리 그다음 포천은 재면접은 그래도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간호 쪽에 항상 오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강점 설정이 안 된 분들이 대다수. 대다수 아까처럼. 장점, 나의 강점. 나는 어떤 환자를 많이 만났고, 어떤 거를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과거에 어떤 걸 느꼈고, 이런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보건소 이런 거 하니까요. 제가 이걸 잘할 수 있으니까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면
바로 미흡을 주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간호사는. 전문직인데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러면 보통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먼저 잡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생각하실 거는 그런 포천시에 가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그럼 뭡니까를 이어서 얘기합니다. 소고령 지역에 제가 가서 제가 과거에 쌓았던 그 경험, 이력, 또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이 등등을 내가 활용해서 뭐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제 간호사가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뭐를 가장 나는 잘할 수 있다고 봅니까? 경기도 그 공모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천 홍보표라고 해가지고 그런 민간 사업이 선정이 된 거를 계기로 해서 보건소랑 뭐 협업을 음, 이제 그 포만텀에 노인 만성질환자들에게 노인 식단 이런 거를 제공하고 긴급 아동을 돌보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음. 보건소랑 더 연계하고 그냥 보건소하고 접목시켜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들을 더 나는 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럼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제 티키타카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엄청나게 깊이 있는 거를 물어볼 시간이 안 돼요. 아, 얼마 안 돼요. 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정도의 나의 깊이. 너무 깊이 있게 막 계획을 막 엑셀로 막 일주일치 단위로 다 쌓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 위해서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냐 이렇게 보시면서 표현해낼 거는 좀 알아봤습니다 할 게 평균 연령. 아까처럼 포고령이 몇 점 몇, 74.93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뭐 말하면 저 사람이 알겠어요, 솔직히? 그래, 좀 찾아본 느낌이 나네요. 이런 거 있으면 되고, 포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점들을 알아보시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고, 그거는 가장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나의 과거의 이력을 통해 쌓은 강점을 가장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포천시를 위하여, 내가 지원한 시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강점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부천시였고 내가 지원해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 또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계획, 당장.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흐름은 그러면 아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무조건 가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겁니까? 계획을 예. 그거를 막 무조건 저는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같은 그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 고집스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꼰대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해본다고 하면, 아, 그때는 하나 더 있는 거를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이제 얘기하시면 저는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 관심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어디서 아르바이트 했다? 하는 한의원에서, 한의원 말고 그 전에. 아주 그러면 이제 만났던 대상자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 저는 그뿐만 아니라 점점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또 국가적으로도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정신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점을 모르더라고요. 하잖아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얘기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 외에도 저는 이런 부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생애 주기별로 다 하고 싶어요. 문자, 보건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어야 구체적으로 내가 왜 왔다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지역에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면접 준비를 하는 거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이력을 기준으로. 첫 번째, 정신질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관리가? 네, 중요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3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나의 이야기. 네. 하나 더 얘기한다면 한의원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관절이 아프셔서 오신 분들 중에 어떤 이유로 많이 아팠어요? 뭐 예를 들면 꼭 어르신 아니어도 돼요. 어르신 공부하는 학생 어, 그렇게 가봅시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다고 봅시다. 실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육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자세가 좋지 않아서 어디가 상당히 많이 아프고 뭐 디스크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성인이 된 경우 많이 보았기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건강과 이런 교육을 한다는 점 또한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간다, 또 한 번 가본다. 제가 예전에 어린 때이긴 하지만 예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보며 건강에 대해서 아동을 위하여 혹시 그렇게 딱 근거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끝나요. 요원에서 요원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간호 이력 안에서 하는 것들 상당히 나한테도 유의미하지만 그 외적으로 간호사가 아닌 그 외적으로 더 광범위한 영역을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결심, 계기, 구체적인 그래서 계획 이게 있기에 공무원을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공무원 지원 동기 계획이 다 끝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포천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얘기해 버려요 그냥. 만약에 일배수 안에 필기시험 점수다. 네, 그러면 포천시는 어떤 이런 다음과 같은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보건, 복지 분야에 있어서 인구도 점점점 많이 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역을 이동하지 않는 어르신들 비중이 상당수가 높기 때문에 땡땡읍, 땡땡동, 땡땡면 등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포천시를 지원하였습니다. 더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포천시 지원 동기도 끝난 거거든요. 한꺼번에 저희 그건 아니죠.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됐다. 더 궁금한 건 물어볼래? 이렇게 티키타카 하시면 돼요. 나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어보면 얘기하고 물어보면 또 얘기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포천의 특징 같은 경우에도 포천이 당연히 이제 관광의 도시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일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포천시는 평균 연령 중에서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군인들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정보를 전달하기가 상당히 좋다. 젊을 때부터 이런 국가 건강 사업이라든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들을 홍보하기 너무 좋은 곳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도 많이 또 부모님들도 찾아오시고 가족에 대한 건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특성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어떤 대상자들을 나는 이렇게 일단 하고 싶다 이걸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지원 동기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강점이 뒷받침되게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는 그래도 많이 쭉 생각해 보셨죠? 근데 지원 동기는 없더라고요. 지원 동기가 어려워서 아마 비워두셨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불치하겠지만 저기 한 다음에 전 음. 동기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 그래서 잘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거든요. 했던 게 많아서 뭐 코비드도 얘기해야 되고 그때 코로나 걸렸던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보다는 가장이라는 걸 붙이고 일단 핵심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범위를 좁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소개라는 게 필요한데 자기소개는 그냥 강점이에요. 강점 소개예요. 강점 소개. 오늘 얘기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면서 요약하면 그게 강점이거든요. 간단해요, 자기소개는. 너무 많으면 암기하기도 힘들어. 솔직히. 그래서 저는 2년간의 어디에서 근무를 하며 어떤 대상자들을 간호하는 경험을 통하여 어떤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습니다. 요 얘기하는 게 자기소개예요. 그리고 지원 동기를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자기소개 따로, 지원 동기 따로. 이렇게 하려면 더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거든요. 그냥 자기소개는 내 이력을 통한 강점 소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난 소개. 어떤 경험을 통해 쌓은 나의 지식입니다. 지식을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지식. 저는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습니다. 무료 지식,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일을 하며 자기소개 끝. 그거는. 당연히 거기에서 잘한 거는 뭐가 있고 할 수도 있으나 바로 지원 동기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의 차이는 애매하거든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분도 많거든요. 자기소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나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자기소개. 지원 동기는 앞으로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저는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자 이 시에 지원했습니다. 이 직렬에 지원했습니다. 이게 되거든요. 내가 하고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나는 명확히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 면접을 풀어가기가 편해요. 근데 대부분 다 과거에 쏠려 있거든요. 전 이런 게 있고요. 과거에 이런 걸 했고요. 성과도 냈고요. 자랑만 나열한다든지. 활용, 응용 이쪽을 생각을 하셔야 어떤 면접이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네, 동기 같은 경우 주변 진짜 이미 사업을 할 수 있대요. 지원 동기는 공무원, 그리고 간호직, 그 다음에 포천시. 요 세 개를 그냥 쭉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자 저는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대화합시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그래도 자기소개는 그래도 픽스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어떤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가서 간호직 공무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포천시의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자기소개 지원 동기를 한 방에 가셔도 괜찮다. 그래서 직무수행 계획이라고 해서 당장 해야 될 거, 앞으로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 두 가지로 구분을 해두시고 당장 해보고 싶은 거는 초고령 쪽으로 가시고 만성질환 관리, 지금 아플 수밖에 없는 이 초고령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이런 걸 하는 걸 나는 선호한다,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젊은 층들이나 아니면 그 외적으로도 꼭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소개이자 지원 동기입니다. 그다음 공무원 지원 동기, 그 반어직 공무원, 우리 시 지원 동기 끝난 거예요. 네. 그 정도면 아주 퍼펙트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처음에 도입부가 끝나죠. 네. 그래서 이런 광점 소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메인 소재를 가질 거는 단어의 질을 높였다. 소재 1번. 첫 번째. 두 번째, 어르신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또 많은 민원인들도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말이 잘 통하는 분들만 많이 만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도 있으셨다고 하면 다 메인 소재예요. 교육. 아픈 분들을 위한 교육 또는 보호자 교육 또는 신입 간호사들의 교육이죠. 교육. 교육도 메인 소재로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있고 그 다음에 그 재고 관리 네. 이쪽도 좋은 소재. 의료에 이제 쓰이는 재료들을 다음과 같이 뭐 기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낭비를 막았습니다.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막았습니다. 이런 소재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메인 소재는 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다. 이 정도만 잘 쌓는다면 뭐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실 이제 성과는 우리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죠.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만성질환 관리, 포고령이라면서요. 당연히 포고령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런 더 나은 거를 만들어 주었던 사례가 성과예요. 이 QI 경진 이런 거 1등 해도 그거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할 거고 진짜 다 한 겁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부분은 내 나름대로 어떤 아픔을 지닌 분들을 위해서 의료의 질을 내 스스로도 높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얘기하는 게 제일 목표예요. 짤먹 그런 부분 이제 소재는 또 얘기하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정리를 해야 될 거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전문성, 자기소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할 거다. 공무원이 되었고요. 우리 간호직 공무원이 될 거고요. 고천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내 역량을 활용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습니까? 해도 저는 뭐 할 수는 없지요. 네? 하지만 어떤 특정 계층에게 이런 걸 해왔던 것만큼은 나의 차별화된 강점이라 생각하기에 기억도면 돼. 알아본 바는 이렇고 이렇게 응용할 겁니다. 이거 얘기하면 일단 합격합니다. 일단 그냥 처음에 물어보는 게 자기소개 지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막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공손하게 인사 잘하시고 앉아서 왜 왔습니다. 이런 강점이에요.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얘기하면 이미 호감도는 끝납니다. 알겠죠? 끝난 거예요. 사조사에 적는 것도 보통 이런 걸로 쓰라고 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인성이기도 하고 해봤자 우리 시 발전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또 한번 드리긴 할 텐데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장점, 소개 그리고 우리 시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아쉬운 점, 이 정도 설정되어 있으면은 사조서에 쓸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한 다음에 차차 넓혀가야 될 거는 전체적인 복지, 이제 그 뒤에 전체적인 복지. 처음부터 공부를 하듯이 하는 분이 있는데 복지는 그 다음에. 복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 일반적인 간호도 있긴 하지만 건강도 있긴 하지만 신혼부부들이 포천시에 와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려면 우리 시에 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뭐가 의료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옵니까?
아니죠. 내가 만약에 이 시를 이동한다고 하면 뭐부터 고려합니까? 인프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키우기 좋은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관심이 많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이라든지 난임 지원이라든지 모자 보건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상당히 이런 식으로 뻗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메인으로 지금부터 갈 필요는 없고 방금 제가 요 전까지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아, 나 이런 역할을 할 거야. 그 뒤에 이제 하는 거예요. 하디 우리 포천시 자랑, 포천시의 이런 좋은 점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복지. 보통 이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왔을 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우리 포천시는 이렇게 가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그렇게 뻗어가는 부분이니까, 뭐, 아동이다. 그럼 좋은 거죠. 예전에 또 얘기할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고려하는 게 교육 수준이 뭐를 고려합니까? 과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를 봅니다. 많은 거를 보기 전에 일단 지역을 이동한다면 뭘 봅니까? 현실적으로. 의식주, 뭐 봅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시를 식만 봅니까? 식만 있으면 어디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아무리 어떤 지역을 이동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솔직히 뭡니까? 현실적으로. 교통이랑 교통. 교통을 정말 편리해. 네, 역세권이야. 그럼 다 된 겁니까? 결국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음, 환경 중에 난 어디 살아야 돼요? 음, 주변에 그래 다 있는 거주지죠, 거주지. 거주지, 당연하죠. 그럼 현실적으로 돈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 왔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한 지원이 좋습니까? 뭐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이 이게 저금리 해줍니다. 얼마까지 해당한 사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제일 먼저가 거주지, 비용, 지원, 그리고 출산을 한다는 거는 그냥 낳고만 보고 알아서 기르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가기 위해서 가장 고려하는 게 이 이제 난임 지원도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게 잘 되어 있는지, 또 그렇게 아이가 커가는 환경에서 안전한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충분한지,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런 쪽으로 관심을 뻗어가면 돼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중심.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요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서도 이제 다음과 같은 의료 혜택들 처음 이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보건소에서 해줍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엽산 이런 거 관심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다가 처음부터 이제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관심 갖는 게 보건소예요. 그 전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 찾아간 적 있어요? 나도 없을걸요? 없거든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 남성도 여성도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보건소의 사업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유행병 도는 시기 유행병 도는 시기는 특정 유행병이 돌아야만 시기. 그쵸?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냐? 우리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이제 실제로 이제 안 갖는 분도 있지만 갖는 경우에 보통 뭐를 씁니까? 십니까? 지원은 그쵸? 네, 그 바우처를 받을 때가 제일 좋은 네, 홍보 타이밍이에요. 다 받으러 가거든요. 바우처. 돈 주니까. 네. 그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살기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게 경쟁력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일자리도 포천에 많습니까? 그렇게 없거든요. 솔직히. 인프라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 점도 이제 차차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있어요? 인프라가 없어서 백화점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예산을 따가지고 지어줄게요. 이럴 수 있습니까? 처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나의 바램이죠, 바램. 지금 기준에 면접에서 점수를 받는 건 나의 활용도. 그랬죠? 그래서 지원 동기가 그런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우리 시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그게 지원 동기.
알겠죠? 스스로 그래서 그런 게 자부심 갖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원 동기도 자기소개도 끝나는 겁니다. 공무원 지원 동기도. 그럼 거의 절반이 끝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효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그래서 간호직 공무원을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전에랑 뭐가 다릅니까? 왜 포천입니까? 많이 묻거든요. 처음에 요 부분에 답을 못하면 아, 막 이렇게 가면서 흘러요. 그럼 뒤에 뭐 경험을 묻든 공무원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묻든 별로 관심은 없어. 처음에 호감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뒤는 그냥 쭉 아, 이렇게 간다. 알겠죠? 뒤엎을 수가 없어요. 몇 번 본다? 그 짧은 순간에 갑작스럽게 호감도가 확 느끼지 않아요. 제일 좋은 호감도는 우리 시를 많이 알아봤느냐? 나 얘기할 수 없다. 알아본 걸 얘기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다. 이런 걸 꼭 하겠다. 보건소에 관심 있는 사업이 있다. 1번, 2번이 있다. 이렇게 쭉쭉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되겠죠? 그런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사조서를 써본 적 있나요? 써본 적이 없어요. 뭐 양식이나 예시는 제가 많이 보여드릴 테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것만 잘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정리만 잘 되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궁금사항. 사실 뭐잘는 모든 보건소는 잘 안 됩니다. 통거로. 그래서 블로그 아, 그런 정도? 그런 때부터 뒤처지는 느낌 음, 이런 걸로 좀 풀어가 있어요. 풀어갈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점들이 아쉽다고 느꼈기에, 아우, 이상해요. 끝.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항상 지적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를 얘기하면 괜찮다. 다소 아쉽습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그래서 얘기하면 돼요. 젊은 층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 아니냐? 군인. 아, 뭐 우체국과 협력을 맺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택배에 다음과 같은 그 겉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을 하여 오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터미널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온라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온라인 보고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컨텐츠가 좋지 않느냐. 이러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는 게 먼저고요. 못하는 건 그 이후. 그렇게 얘기하면 뭐 충분해요. 그 부분. 그리고 뭐 일단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보완점도 생각하시면 생각한 티가 날 겁니다. 잘하는 거를 잘할게요. 더 잘할 겁니다. 할 수도 있고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보완해 줄게요. 사각지대 있습니다. 제가 보완할게요. 이런 방향이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종, 우리 사조서가 나름 공무원들도 약간 우리가 탈공무원스럽게 사조서 주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본인이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우리 시의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나와요. 실제로 나옵니다. 기술이에요.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 때 쓰시는 거예요. 방금처럼. 그죠? 이런 거를 기획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 얘기하면 충분하다. 그랬죠? 그런 기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 쉽니다. 강점도 아까 얘기를 했죠. 스스로 생각하실 때 지금 본인이 완벽합니까?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10년, 20년 해도 10년, 20년을 내가 근무를 해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면접관도 부족해요.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게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이 다소 그럼 강점,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에 내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데 약점은 좀 이것도 같은 포인트. 긴장을 제가 다소 많이 합니다. 이런 점들은 성격이에요. 성격. 제가 일부러 성격은 안 하고 있거든요. 업무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그럼 지식만 놓고 보아도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았어. 그렇죠. 나는 어떤 대상자들을 가장 돕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내 나름대로 돕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이런 점들은 제가 다소 몰라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내 업무상의 보완점, 약점 얘기하기 제일 좋은 게 지금 있는데, 아십니까?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생각해야 합니까? 뭡니까?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이력이면. 약점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게 있거든요. 약점 뭡니까?
한다. 이건 그냥 제가 적어 드릴 테니, 아니,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보십시오. 그동안에 많이 만나왔던 대상자들은 보통 어, 외과병동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그쵸? 신체, 아니면 이 대상자의 어떤 질병, 이런 점에만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이런 부분도 알아야 하는구나 라고 느낀 게 있었거든요. 느낀 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근거를 기준으로 들기가 너무 좋은 게 있죠. 뭐가 될까요? 뭐가 되어야 할까요? 그 대상자의 음. 뭐 어떤 걸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풀어나가기 제일 좋은 거는 이 항상 이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근데 건 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정신 건강 또한 함께 단호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정신이 약하면 보통 그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실제 보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약점이라고 생각했기에 근무를 해 나가면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라고 안 해도 돼요. 3개월간의 어떤 계약 근무를 통해 아르바이트 하면 뭔가 편의점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이력인데 뭐 아르바이트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기간 근무를 실제 하면서 실제 그분들을 보면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신체적으로 아프신 것도 물론 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도 함께 앓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초고령 분들. 혼잣말을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뭔가 많죠. 그중에 우리 제일 많이 돈을 쓰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자체마다. 어르신들에게 제일 돈을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어떤 흔한 질병? 뭐야?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도 있는데, 아, 지금 정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하나 더 얘기했을 때 치매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치매 걸리신 분들 많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실제 그 예전에 그 외과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많은 어르신들을 보다 보니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 또한 이해를 해야 더 그 대상자를 깊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최근 3개월간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를 해보면서 이런 이해를 높이며 저의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게 약점. 네. 약점이 그냥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 저는 완전 약해요. 긴장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거. 장점 중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약점이에요. 보완할 수 그 지금 이미 내가 보완을 하고 있거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는 몰라. 하지만 보완해 나가고 있고 이 근무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실제로 더 쌓았고, 이 공부를 하면서 보지 못하는 걸 더 많이 볼 수 있었고, 최근까지도 이런 점들을 더 지금 공부를 해 나가고 있으면서 나의 전문성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충분합니다.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정신이에요. 이게 실제로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신 건강이 전 연령 기준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다고 얘기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도. 알겠죠? 젊은 분이라고 없을까요? 우리 공무원만 놓고 보아도 공무원 합격하면은 아주 좋고 그럴 수 있으나 합격합니까? 그나마 그래도 기술이 있는 분들께서는 전문직 이런 쪽에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지. 하지만 이제 좀만 이렇게 보십시오. 일반 행정직. 사회복지도 뭐 할 게 많이 있지만 제일 많이 뽑는 애가 무슨 직렬이에요? 일반 일행직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 5가지 과목을 공부를 했을 때 내가 포기하면 뭐 하고 삽니까? 전공이요? 그분들이 새롭게 전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닌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정신건강이라는 게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도태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놓고 보고 살아가는 공시생들도 무지 많거든요. 청년 고독사가 왜 많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왜 이렇게 숨었습니까? 집에. 패배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 놔두고 더 이상 안 나가거든요.
집에 본인 스스로 가둬놓고 집 밖으로 안 나가는 분들 많다. 들어봤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내 주변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게 있으니까 그나마 간호직은 아니겠지만 많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할 수 있다 쪽으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무지 많이 받기 때문에 우울증, 그래서 고독사가 많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청량 고독사고 이게 서울시면은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원래. 근데 뭐 그래도 경기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생각할 필요도 있다. 생각할 필요가. 그래서 정신 쪽은 이런 쪽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완하고 있다. 양쪽이 다 잘 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전문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아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아동 같은 경우에도 실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이 실제 있다 없다. 많아요. 상당수 많아요. 하다못해 ADHD라든지 자폐아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은 없지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뭐 유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뭐 태어나니까 이게 걸렸어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환경적으로 보니까 이런 게 쌓여서 이렇더라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후천적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신혼부부 때 그런 정신교육. 언제 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걸 돌려막으면 되는 거, 그렇게. 그때를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통과하면 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돈 주는 게 아니고, 통과해야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거 공무원스럽고 아주 잘못. 그렇지. 뭔가 해보고 싶다,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다 그 타이밍. 보건소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 타이밍. 겠죠?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또가 이 부분 궁금한 거.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메인 사례 할 거예요. 우리 궁금사항. 다 물어보십시오. 아, 없어요?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됩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보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뭔가 지역사회 활동 뭐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 정도면 가지 왜 못합니까? 뭐가 근데 이 공무원 면접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이 정도면 충분한데. 제가 연계부터 연령층부터 제가 그 중간에 연결을 잡는 게 좀 어려워서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도 당신은 뭐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도 되지만 경험을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났다면 우리 포천시도 이런 사람 많은데 뭐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경험 얘기하다가. 그래서 연관 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짚을 수 있어요. 알겠죠? 뭐 충분할 겁니다. 이때 뭐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의 활용도는 이 정도. 내가 왜 왔다? 뭐 할 거다? 어떤 거 가지고 있다? 부족하다? 시를 왜 왔다? 이 정도의 틀이면 오늘 정리하면 끝납니다. 이거. 그럼 절반은 끝난 겁니다. 잠깐 쉬시고 우리 두 번째는 이제 메인 경험을 얘기할 거예요. 메인 경험. 참고로 우리 그건 보신 적 있어요? 그 평정 요소 네 가지 낀 거? 네 가지로 바뀌었죠. 키워드로 따지면 여덟 개고요. 뭐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 봤어요. 이거를 평가하겠다고 앞에 면접관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하나 출력을 하셔서 보시고 항상 나는 이 대답을 하면 여기 점수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인 어떤 걸 해야겠구나, 내가 왜 왔구나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먼저. 그럼 끝납니다. 그러면 알겠죠? 잠깐 쉬시고 우리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이제 협업부터 할 겁니다. 이제 해두신 게 있으니까 네 화장실 여기 밖에 나가시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